그림을 그릴 때는 실수를 하면은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포토샵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그리는 객체 하나하나, 즉 그림을 그리는 모양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 놓는 거죠. 만약에 풍경을 그릴 때 산을 그리고 태양을 그렸을 때 산과 태양이 겹쳐져 있고 태양을 내가 잘못 그렸으면은 태양만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작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미지의 모양들 하나하나를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정 효과와 선택 영역을 중첩시켜 올리는 방법, 레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되어 있을 때 이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은 배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경 레이어는 캔버스라고 하는 사각형의 틀에 잠기어서 고정되어 있는 레이어다. 레이어는 원본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레이어에서 한쪽을 오려 보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클릭 오른쪽으로 해서 확대를 합니다. 자, 사진의 왼쪽 부분을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도구를 선택하는데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선택하면은 마우스의 모양이 바뀌죠. 그리고 확대했던 캔버스로 돌아와서 이 유리창의 모서리 끝부분 클릭하시고요.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두 개의 유리창을 선택을 합니다. 오른쪽 클릭 하면은 옵션이 있어요. 우클릭 옵션. 세 번째 칸에 보시면은 올인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올인 레이어는 배경 원본에서 주제를 분리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인 레이어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현재는 아무 반응이 없죠. 자, 그런데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은 레이어 1이라고 하나의 레이어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레이어 1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소재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동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클릭, 유리창이 움직여지죠. 영역을 선택한 후에 오려내기로 사진의 조각을 분리하면은 레이어가 추가됐습니다. 오려내기 뿐만이 아니라 복사도 가능합니다. 복사하거나 혹은 오려내기를 하면은 레이어가 추가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의 또 다른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이 유리창이 움직일 때마다 밑에 배경 레이어가 가려집니다. 밑에 레이어는 위 레이어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각형에 조그마한 축소판이 있어요. 우클릭을 하시고 큰 축소판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축소판 크기가 커지죠. 자, 레이어 패널의 크기를 키워보겠습니다. 이 축소판은 캔버스 전체 화면을 조그맣게 축소해서 레이어 패널에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움직일 때마다 이 안에서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하나를 더 분리를 해볼까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축소하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이동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가운데 있는 창을 한번 오려 보겠습니다. 자, 도구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오른쪽 클릭 올인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오류 메시지가 뜨죠. 한번 읽어볼까요? 선택 영역이 비어 있으므로 선택 영역으로부터 새 레이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선택 영역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확인하고요. 자, 왜 이러한 메시지가 보이냐면은 저희가 선택한 곳은 빈 공간인 거예요. 저희들이 원하는 작업은 배경 레이어에서 또 다른 유리창을 오려내는 거가 목적이잖아요. 목적에 맞는 레이어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배경 레이어를 클릭을 해서 오른쪽 클릭, 올인 레이어를 해줬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작업을 하고자 하는 레이어가 무엇인지 레이어 패널에서 블록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레이어를 선택할 때마다 투명한 블럭이 이렇게 지정이 되죠. 어떤 레이어를 블럭 지정을 하고 작업을 하냐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기도 하고 또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레이어 선택이 제대로 됐는지를 우선 확인하신 다음에 영역 선택과 어떤 보정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레이어라는 원본에서 주제가 되는 레이어 하나를 오려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레이어를 오려봤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레이어 패널에 자동적으로 레이어들이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번엔 주제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 한번 이렇게 이동을 해볼까요? 이동을 했더니 두 번째로 만들어진 레이어가 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이번 레이어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레이어가 제일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번 레이어도 주제 레이어에 가려지고 배경 레이어 역시 주제 레이어에 가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위쪽 레이어는 아래쪽 레이어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정 효과를 이 레이어에 어떻게 쌓아가는지 또 어떻게 보정 효과를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